이번 강의는 지난 수업 시간 스케치를 이용한 GSD의 후크 디자인 작업을 와이어프레임 기능을 위해서 후크 디자인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할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이창식이라고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 띄워주시고요. 자, GSD 페이지에서 16번째 해당하는 예제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도면 띄워주시고, 자, 다음에 해당 도면을 스케치가 아닌, 자, 와이어프레임 기능을 이용한, 자, 디자인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카티아 준비됐으면 GSD 워크벤치에서, 자, 출발합니다. 자, 먼저 파티의 원점에 해당하는 센터 포인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센터 포인트는 타 포인트와는 달리 색깔과 서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 주고요. 또 포인트, 센터 포인트에 위치하는 지오메트릭 셋은 레퍼런스 데이터로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파트 넘버는 GSD 페이지 첫 번째 예제 16번입니다. 16번에 두 번째 해당하는 예제로 우리는 제가 언더라인 02를 파트 넘버로 정의를 해서 저장토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위치는 GSD 폴더 내에 GSD 페이지 첫 번째 예제 16번 폴더 만들어 놓은 곳에 안에다가 저장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가이드 커브 생성을 위해서 정면도상에 있는 해당 가이드 커브의 메인 스케치가 아닌 그 커브 형상들로 구현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그리는 요령 방법론에 동일한 순서로 서클 형상들부터 만들어 주시면서 서클과 아크와 그리고 코너에 대한 구분은 스케치 그리는 방법론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서 와이어프레임으로 해당 툴바의 아이콘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클 파이 44에 해당하는 원부터 생성을 해 봅니다. 해당 작업 서포트 플랜은 YZ 평면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 하단에 내려가셔서 정면도로 바라보는 프론트 뷰로 맞춰주시면 YZ 평면을 노멀하게 바라보면서 서포트 플랜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클 툴바 지오메트릭 셋부터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합니다.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자,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 최초 파이 44짜리 서클을 생성합니다. 자, 서클은 센터와 반지름이라는 타입으로 센터점은 센터 포인트 원점을 기준으로 서포트는 지금 정면도로 바라보는 프론트 뷰 상태로 맞춰 놓았기 때문에 YZ 평면을 잡아 주시고요.
자, 파이 44라는 의미는 지름이라는 뜻이죠. 자, 서클 데피니션에 자, 요 앞에 있는 radius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반지름이 지름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44로 오른쪽 서클 리리미테이션에서 온전한 홀 서클로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생성된 서클 1에 대해서는 이름을 자, 여러분들이 지름 44라고 자, D44라고 이름을 정의해 놓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자, 44 원을 5mm 간격을 자, 띄워서 자, 동일한 서클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자, 동일한 서클로 작업해 주셔도 되고 저는 스케치 작업창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옵셋의 자, 와이어프레임 툴바에서는 패러렐 커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거로 자, 옵셋 패러렐 할 대상의 44 서클을 선택해 주시고 서포트는 동일한 YZ 평면이면서 컨스턴트 값을 지금 보시면 패러렐 커브로 옵셋 되어지는 방향이 안쪽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로 입력해서 마이너스 5mm로 다음과 같은 5mm 옵셋된 커브를 생성해 줍니다. Circle 1 5mm 옵셋 자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센터점이 좌측 H축 좌측 방향 10mm 떨어져서 39R과 47R에 자 서클 두 개를 역시 그려보는데요. 자 먼저 서클을 그리기 위해서 센터점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요. 자 우선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기준점을 원점 센터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코디네이트 좌표로 지금 우측 상단의 컴파스의 Y 마이너스 방향 좌측 방향이니까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니까 부호를 10 마이너스 10 해주시고요. 오케이 하시면 자, 요 포인트 2번의 이름은 R39와 and R47의 센터 포인트라고 자, 이름을 자, 지어 주도록 합니다. 자, 요 센터점을 자, 센터로 가지는 39R과 47 R의 서클 두 개를 그려보는데요. 자, 이미 그려놓은 서클이 서클 1 44짜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복사를 해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다가 자, 붙이시게 되면은 자, 요거는 이제 서클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 R39짜리부터 만들어 보는데요. 자, 수정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다이아메타를 레이디어스로 바꾸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서클의 센터는 자, 여기를 마우스로 한번 찍으셔야지만 센터 포인트 수정으로 자, 이해를 하겠죠. 반지름은 39. 자, 해당 수정상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요 서클 2번을 선택해서 카피.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다가 붙입니다. 자, 그러면 서클 3번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47R의 서클을 만드는데 자, 수정은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자, 요 레이디어스 반지름 값만 47로 입력해 주시면 자, 서클 47R짜리 원까지 생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으로는 후크 테일 쪽 22와 20짜리의 아크 생성 작업을 진행토록 합니다. 자, 이 22R과 R20의 자, 요 시작점을 잡아 주시게 되면 요 점에서
각 R 크기만큼 떨어진 센터점을 정의해 주시고 아크 생성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름 44원의 오른쪽 방향으로 최대 맥시멈 되는 포인트점을 자 포인트 아이콘 안에 보시게 되면 익스트레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지름 44짜리 엘리먼트 1에다가 디렉션은 자 세로 평면의 노멀한 방향이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세로 평면 ZX에 자 맥시멈 요 화살표 디렉션 방향으로 자 맥시멈은 오른쪽 점, 미니멈은 왼쪽 점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오른쪽 점에 자 R22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자, 익스트레먼 포인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제일 바깥쪽 R47에 자 디렉션 방향 역시 ZX 평면의 맥시멈 포인트가 R20 아크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점을 찍으신 후에 다시 코디네이트 좌표로 자, 기준을 먼저 자, 요 점에 대해서 R이 Y 값이죠. 오른쪽이니까 22 가게 되면 자, 요 점이 바로 아크 22의 센터점이 되겠죠. 자, 요 점에서 R값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경우 자, 다음은 여기를 익스트레멈 2를 레퍼런스로 해서 y 값이 20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이제 R20의 센터 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R22의 센터 포인트 4번 포인트에 대해서는 R20의 센터 포인트 자 이렇게 명명해 주시고 자 그러면 서클 안에 들어가면 자 서클도 생성 가능하지만 자요 홀 서클 왼쪽에 보면은 하트 아크라고 아크 생성 아이콘이 GSD의 와이어프레임 툴바에서는 동일한 서클과 아크 기능 아이콘이 동일한 서클 기능으로 자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센터점은 자 22에 해당하는 센터점에 자, 타입을 먼저 센터 앤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센터점을 자, 요 22의 센터점. 포인트는 자, 요 44파이의 자, 시작점이 되겠고요. 서포트는 YZ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아크로 정해 주시고 자, 스타트가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10까지 가고 엔드는 자, 제로 값으로 자 갑니다. 자, 요 각도로 우리가 원하는 아크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요 만들어진 원은 R22라고 이름을 정의해주고 이 R22 서클을 복사 붙이기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자, 서클 넘버 5번은 R22 되는 이름으로 자, 더블 클릭 수정을 하는데 센터점은 자 기존의 R22의 센터점보다 조금 오른쪽에 생성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지나는 포인트는 자 요 점이 되는데 지금 이전에 생성해 놓은 아크의 자 센터점의 컨스트럭션 라인 지나가는 선 때문에 여기 찍기가 좀 곤란합니다. 마우스로 찍기가 잘 찍혀지지 않아요. 자 요럴 때 이전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객체가 중복이 됐을 때 여러 개의 엘리먼트 객체가 중복됐을 때 내가 원하는 객체만 선택적으로 찍기 위해서 마우스로 중복된 위치에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 무슨 키를 누른다고 했습니까? Alt 키죠.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중복된 객체의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하시고 클릭 눌러주시면 자 이제 Alt 키 손을 떼도 됩니다.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최우선적으로 백그라운드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벌텍스와 중복되어 있는 엣지 및 여러 개의 객체들을 자,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벌텍스라는 자, 점이 우리가 찍어야 되는 그 점이 되겠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한 90 정도까지만 가도 충분한 자, 아크 생성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크 사이에는 코너 2.5R이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여기에 서클 안에 있죠. 자, 두 커브를 찍으시고 레이디어스는 2.5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코너의 네이밍 이름은 R2.5라고 자, 수정했고요. 자, 그리고 이 R2.5의 센터점을 미리 정의해 놓고 설페이스 테일 쪽 끝에 스피어 9로 그 센터점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자, 서클 들어가서 서클 타입의 5번째 보시게 되면 서클이나 스피어나 엘립스의 센터점을 바로 생성해 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요 포인트는 스피어 2.5의 센터 포인트라고 자, R2.5 스피어 다시 제가 이름을 네, 스피어 R2.5의 센터 포인트 자, 이렇게 자, 이름을 정의해 놓습니다. 자, 이제 테일 쪽은 이제 트림에서 잘라내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위쪽으로 포밍부부터 자, 만들어 놓고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포밍부 부분에 R35 역시 아크로 자, 요 39짜리의 9시 방향 점을 잡아내서 35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35R의 센터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익스트레멈이라는 걸로 자, 요 커브에 자, 디렉션 자, ZX 평면에 자, 오른쪽 방향은 맥시멈이겠지만 미니멈 잡으면 자, 왼쪽 출발하는 최소점이 잡히겠죠. 자, 그러면 그 최소점에서 코디네이트 좌표 입력 방식으로 자,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자, y 값이 35만큼 가면 이 35R의 센터점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진행하시고 자, 요 만든 포인트는 R35의 센터 포인트다. 자,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클 들어가셔가지고 센터는 방금 만든 35R의 CP와 그리고 지나는 포인트 서포트는 자, 해당 서포트 마이너스 90도 이전에 입력되어 있는 값 그대로 자, 받아 주겠습니다. 서클 6번은 R35라고 자, 들어가고요. 이제 이 R35R의 9 코너 아래쪽 3 코너 작업 자, 진행해 봅니다. 서클 안에 있죠. 코너 자, 요 커브와 원을 찍는데 자, 이 메시지는 빨간색 동그라미 X는 자, 카티아 작업에서 에러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에러를 뜻합니다. 자, 에러는 maybe due to 뭐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는데요. No possible solution.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가능한 결과물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인해 주시면요. 이 두 선택 커브에 자, 초기 입력값 반지름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자, 9라고 입력하면, 자, 이 두 선택 커브에, 자, R이 9짜리 크기가 들어갈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에러 창이 떴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겁내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코너 작업할 때는 저렇게 에러 메시지가 뜰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 경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3R이 들어갑니다. 경우의 수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라고 마우스로 찍어 주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는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작업을 진행해 보는데요. 자, 위쪽 부분에는 먼저 시작할 평면, 자, 기준 평면을 하나 만드는데 60mm만큼 자, 올라간 평면 하나 정의합니다. 자, 플랜 1번은 XY를 offset equal 60mm라고 하겠습니다. 자, 60mm offset된 평면에 자, 요 해당 센터 포인트를 평면에다가 투영을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점을 요 평면에 자, 지금 상태는 투영할 때 평면상의 서포트로 투영되기 때문에 노멀 옵션으로 투영해도 상관없습니다. 곡면상에 투영되는 게 아니라 자, 노멀 프로젝션 타입은 평면에 투영되면은 자, 항상 최단거리, 짧은 거리상으로 투영되기 때문에 결과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페이스 이 바디 측면 쪽에 홈인부가 투영될 때는 이 면 자체가 곡면이다 보니까 노멀이 아닌 along a direction으로 갔는데 반해 지금은 자, 노멀로 투영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파이 24라는 의미는 양 끝점이 자, 요 기준점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다라는 걸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라인으로 자, 포인트, 점과 방향이라는 기능으로 요 점에서 자, 디렉션 방향은 자, 오른쪽 방향 좌우로 가야 되니까 세워져 있는 ZX 평면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 동일한 거리로 갈 거니까 mirrored extent, mirror라는 의미가 대칭이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end 값 하나만 12로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 12의 좌측 12, 우측 12의 의미로 24 길이의 자, 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선에 포인트를 자, 양쪽 끝에 두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자, 선택 커브의 ratio of curve length라는 커브 길이의 비율을 자, 따져서 화살표 방향에 출발하는 시점 왼쪽 끝점은 비율이 0이라고 하면 왼쪽 끝점이 만들어질 테고요. 자, 한 번 더 이 선에 대해서 자, 이제는 1이라고 하면은 이 선의 길이를 1이라는 비율로 봤을 때 오른쪽 끝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끝점, 왼쪽 끝점에서는 15R 커브가 생성될 거고 오른쪽 끝점에 대해서는 39R 커브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서클. 자, 서클. 이번에는 서클 타입을 by, tangent and radius라는 두 곳에 접하고 그리고 반지름을 입력해주는 타입으로 자, 엘리먼트 1, 자, 오른쪽 끝점. 엘리먼트 2는 자, 제일 안쪽 44파이 1을 정의하는데요. 자, 다시 또 빨간색 동그라미 X, 에러가 떴죠. 자, no possible solution, 결과물이 안 생길 수 있다. 자, 확인해 주시면 이 점과 파이 40 사이에 자, 두 곳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이라는 것은 생성될 수가 없죠. 반지름이 자, 적당한 거리가 자, 나와야지만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미니멈 최소 거리가 39
1이라는 거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떨어진 거리가 최소한 30 이상이니까. 자, Next Solution 눌러서 오렌지 컬러가 생성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렌지 컬러 오케이 해주시면 자, 이번에는 요 왼쪽 끝점을 이용해서 R15의 센터점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로 코디네이트라는 좌표로 요걸 기준 레퍼런스로 자, y 값을 마이너스 방향이 되니까 15라고 해주시면 자, 요게 바로 R15의 센터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만든 커브는 R39가 되고요. 자, 방금 전에 만든 커브는 다시 R15의 센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클 다시 센터인 포인트로 자, 센터점 여기 지나가는 점 여기 서포트는 YZ 평면이 되겠죠. 자, 시작 스타트.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자, 앵글을 너무 짧게 만드시면 다음 커브가 만들어지기가 자, 에러 납니다. 그래서 스타트 값을 아주 자, 길게 마이너스 60만큼 밑으로 길게 좀 끌어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만 다음 아크 R19짜리 생성에 문제가 없이 결과가 생성이 될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한 번 더 마지막 R19까지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역시 타입을 바이 탄젠트 두 곳에 접하고 반지름을 가지는 작업으로 첫 번째 엘리먼트를 R15의 위에 상단 커브, 두 번째 커브는 R47 가장 큰 커브를 찍어주는데요. 이번에도 에라 창이 뜬 이유는 이번에는 R이 너무 커서 그렇죠. 19라고 입력하는 순간 자 여기 근접한 15와 47 아래 두 곳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9인 아크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차 와이어 프레임을 이용한 포크 디자인의 자, 첫 강의 영상이 되겠습니다.